Supreme Court tonight has denied an attempt by the state of Texas, supported by a large number of Republicans, to overturn the election results and Joe Biden's victory. This great building back here with its great institution and its wonderful, wonderful history in our country will not decide the election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We decide the election of the President. They're not going after the real issue. The real issue is what I just pointed out. It's the algorithms and the electronic. The mail-in ballots are just smoke. The voter suppression, that's not, the real issue is the fact that we have electronic voting machines where they can flip votes. I think that's always there. People in other countries know this. I mean, it was only 60 years ago we got one person, one vote. This isn't that long ago. And like I told Barack, if I reach something where there's a fundamental disagreement we have based on a moral principle, I'll develop some disease and say I have to resign. This is not just about my campaign, although it has a lot to do with who's going to be your next president. This is about restoring faith and confidence in American elections. This is about our democracy and the sacred rights that generations of Americans have fought, bled, and died to secure. Nothing is more urgent or more important. Many very smart people. 오늘은 주제가 텍사스주가 미국 연방 대법원에 낸 부정선거 관련 소장 분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이 제목은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이 뭐 급하게 나기 전에 이미 정한 주제라서 사실은 이렇게 두꺼운 소장을 다 분석을 꼼꼼하게 해서 전달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목은 바꾸지 않았지만 내용이 조금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텍사스주가 텍사스 검찰총장이 아주 정말 그 의분에 차서 낸 이 엄청난 소장을 아주 짧게 딱 뭐 한 장으로 이렇게 판결문을 내면서 좀 무색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텍사스주가 낸 소송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지금 미국과 한국을 보는 시각을 좀 더 깊이 해야겠다. 이렇게 결의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왜 이렇게 계속 그 미국 부정선거 또 미국 정치를 수주에 걸쳐서 다루고 있는지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자유민주주의의 한계 또는 자유민주주의의 종말이 오는가라는 주제는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과연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다른 것이 이 세계를 움직이는 세계의 중심부를 관할하는 어떤 가치로서 새롭게 등장할 것인가? 그 대체할 만한 가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곳이 중국이거든요. 차이나 또는 중국 공산당, CCP. 바로 이 중국 공산당이라는 주제로 인해서 한국과 미국은 너무 확실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경제적인 이해관계도 물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6.25 전쟁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과 미국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이해관계에서 밀착되어 있는 것은 한미동맹 이전에 6.25 전쟁 때 자유를 위해서 이 극동에서 싸웠다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이 6.25 전쟁의 양 당사자가 한국과 미국은 유엔을 통해서 유엔 사령부를 통해서 묶여 있지만은 그 상대편이 북한과 중국이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6.25 전쟁 때 갈려 있는 양편, 중국과 북한, 중공과 북한, 그리고 미국과 한국, 이 실체적인 양 당사자가 지금 2020년에 한쪽은 총선, 한쪽은 대선 이렇게
다시 한번 부정선거 문제로 양쪽에 나란히 서서 갈렸다. 다시 말하면 저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6.25 전쟁을 진정으로 끝내는 한판 승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6.25 전쟁은 70년 전에 일어났지만 이 70년 만에 이 전쟁의 진정한 승부를 결정하는 일전을 미국과 한국이 치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은 한국에서 내전이자 국제전이었는데 지금 미국도 역시 내전이자 국제전을 겪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제가 이렇게 총체적으로 큰 뷰에서 먼저 해석을 하기 때문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분들은 따라오지도 못하겠지만 저는 이미 많은 분들이 이런 관점을 유지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70년 전에 세계가 유엔의 깃발을 들고 공산주의와 대결해서 싸웠던 이 한반도에서 싸웠던 이 전쟁이 사실은 승리가 났다, 승부가 났다라는 것을 확정해주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과 중국은 전쟁이 자신들 입장으로 끝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과연 그럴까요? 지금에 있어서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자유가 승리했고 자유가 번영과 인간의 존엄성, 권리를 신장을 해줬다. 뭐 이렇게 너무 자신만만하게 생각해 왔던 것이 최근에 한국에서 또는 미국에서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굉장히 혼란을 느끼고 아주 고통스러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그렇지 않다. 전쟁을 끝나는 마지막 단말마에 우리가 시달리고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계속 낙관적으로 말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시작도 끝도 중간도 어쨌든 교전이 있는 법이거든요. 이 마지막 전쟁, 이 교전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또 이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임해야 하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본 주제에 대한 답을 역시 먼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텍사스주가 지금 검찰총장이 형사법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어서 4개 주, 지금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는 경합 사주, 이 사주를 누가 가지고 가는가에 따라서 확실한 그 대선 향방이 바뀔 수도 있는 그 사주에 대해서 연방 대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그 문제, 그 사주는 미시건과 조지아와 그리고 위스콘신, 펜실바니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싸움은 왜 일어났고 또 트럼프 쪽이 졌는가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소송을 통해서 얻은 것이 많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먼저 오늘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선거 개표 과정에서 아주 독특한 그런 조치를 취했는데요. 그것은 내가 이겼다라는 것을 개표 중간에 선언을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펜실바니아나 몇 개 주에 대해서 바로 소송을 걸면서 개표를 중단시키는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결과는 바이든 당선 호소인이라고 하지만 당선인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먼저 승리했다라고 주장을 했고 지금도 내가 이겼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온 세상은 특히 언론은 바이든이 당선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지금 현재 한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 대통령은 바이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포기하지도 않을 것이고 양보하지도 않을 것이고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계속 얘기하고 있는 중간에 이 소송이 붙었는데요. 이 소송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조치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국방부 장관을 바꾼 것입니다. 국방부 장관을 바꾼 이 사건이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 잘 해석이 되지 않지만 지금에 있어서는 플린 장군이라든지 린 우드 변호사가 계속 계엄령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도 이 계엄령을 먼저 생각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계엄은 마샬로라는 것은 사실은 전시를 선언하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지금까지 역대로 미국 역사에서 이 계엄령이 발동된 것은 68회나 됩니다. 우리나라와 비교해도 미국에서도 만만치 않게 자주 이 계엄령이 발동이 됐습니다. 한국에서 계엄령이라고 말할 때보다 미국에서 말할 때는 조금 감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지 오늘 이 텍사스 소송이 왜 이렇게 빨리 기각됐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먼저 지루한 공부를 먼저 시작을 하고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비상계엄법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를 제가 먼저 띄워드리겠습니다. 이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군사적인 권위를 비상시에 이렇게 사회에 부과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비상시는 어떤 경우냐면 외국의 침입, 폭동, 그리고 자연재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civilian government가 function properly 저희가 FUN 앞으로는 여기 라인을 하이픈을 써주세요. 제대로 작동이 어려울 때는 temporary basis 아주 일시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 여러분이 이 미국 비상계엄법에 대해서 이것은 헌법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일종의 하나의 조치로서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미국 계엄법은 범인을 쉽게 좀 잡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한국은 사실은 지금 한번 보십시오. 대통령 앞에서 신발 던졌다고 감옥에 가두는 나라예요. 그리고 지금 이 표가 좀 이상해라고 해서 민경욱 의원한테 그 표 몇 장 갖다 준 것 때문에 감옥에 가두는 나라예요. 야, 이렇게 쉽게 감옥에 가두는 나라는 사실은 미국식으로 말하면 상시적으로 이 마샬로 비상계엄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미국에서 말하는 비상계엄법이라는 것은 사실은 지금 한국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이 정도를 하겠다 이 이상의 뜻이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말하자면 미국에서는 기본적으로 범인을 가두는 것, 체포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것은 미국 헌법이 사람을 함부로 절대로 못 가두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미국 헌법뿐만 아니라 영국 대헌장부터 오는 12세기부터 13세기부터 내려오는 엄청나게 오래된 전통 헤비어스 코퍼스라고 해서 인신을 함부로 구속 못한다는 원칙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범인 하나 체포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거든요. 그래서 비상계엄법을 선포한다는 것은 범인을 좀 쉽게 잡겠다. 그냥 그 정도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마샬로 비상계엄법을 선포하게 될까요? 여러분 앞으로 1월 20일까지는 아마 바로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미국을 보게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만약에 미국의 부정선거 문제가 한국 6.25 전쟁을 끝내는 자유세계를 지키는 그런 문제라면 미국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한국의 미래와 관련돼서도 너무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가볍게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미국의 비상계엄법은 마샬로는 발동이 될 것인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렵지만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foreign invasion. 만약에 이것이 중국과 관련돼 있다는 것이 상당히 이렇게 검증이 되면 가능합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상당히 설명해 준 것이 이번에 일어난 연방대법원
텍사스주 소송 기각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얘기가 너무 길기 때문에 이것은 좀 뒤로 돌리고, 만약에 이번에 이 포린 인베이전이라든지 라이어팅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심각하게 이렇게 입증이 되면, 보이면 마샬로를 이래 발동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범인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네,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연방 대법원에서 소장을 재빨리 기각시킨 이유가 사실은 범인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쉽게 말하면. 지금 텍사스주 검찰총장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많은 증거들, 그리고 특히 아군에서, 트럼프 측 입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했기 때문에 그 스원 에피데이빗이라고 하는 바로 이 선서를 한, 뭐 내가 거짓말하면 나는 처벌을 받겠다, 이런 선서를 한 이 사실 증명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이런 종류의 증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 갖고는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죠. 다시 말하면 저쪽에서 뭐 내가 실제로 돈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이런 오더를 받았다거나, 뭐 아니면은 물증을, 구체적인 것을 내세우면서 이것이 선거 부정의 증거다라고 누군가 해줬으면 좀 쉽게 이 법원에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문제를 풀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FBI도 그렇고, 미국은 FBI가 법무부의 소관이거든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에요. 우리나라처럼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따로 있지를 않고, 윌리엄 바가 지금 사실은 법무부 장관이면서 검찰총장이고 FBI의 상급기관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윌리엄 바를 비롯한 그 수사기관에서 별로 도움을 주지 않아요. 별로 도움을 주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에서는 아무리 FBI라도 체포가 쉽지가 않아요. 범인으로 이렇게 간주되는 사람들 체포를 하려면 영장을 발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영장 발부할 때 거의 한국으로 치면은 상당히 빼박 증거를 갖다 줘야지 영장이 나오거든요. 일단 영장 발부도 너무 어렵고, 그리고 그 영장 발부하기 위해서 아주 과학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고, 어림짐작 이런 것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 미국에서 수사 자체가 어려우니, 지금 이 아주 심각하고 긴급하게 돌아가는 대통령 취임이라는 문제 앞에서 누구라도, 뭐 윌리엄 바가 이렇게 타락을 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았다 해도 기본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너무나 수사가 어렵거든요, 미국에서. 그런데 마샬로가 발동이 되면 이제 수사가 굉장히 쉬워지는 거죠. 아무나 물론 잡아들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 사법 체계에서, 형사법 체계에서 요구하는 그 엄청난 까다로운 그 체포나 구금을 위한 영장, 이런 것이 필요 없다. 영장 없이도 잡아들일 수 있다. 말하자면 지금 카메라에 찍힌 사람들, 뭐 이거 투표, 엄청난 뭐 그런 투표지 숨기는 사람들 체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정도 할 수 있는 것이 마샬로 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이 한 달 동안 우리가 이제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샬로가 발동되기 전에 많은 범인들이 체포가 된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부정이 있고 범인이 있다면 어쨌든 잡아들이는 그런 상황이 가능하려면 마샬로 이 비상계엄법이 발동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카드가 남아 있습니다.